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재영 전문가입니다. 오늘 일요일 3시가 지금 좀 넘었죠. 역시나 저는 또 주식을 보고 뉴스를 찾아보고 계속 이렇게 또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어떤 예전에 그 드라마를 좀 봤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서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하고 거기서 나오는 곡물을 이제 그런 이자나 월세 개념으로 이렇게 받고 이제 땅을 빌려주는 개념이었고, 또 돈을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또 이자를 받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거기 있는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요. 이제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흉년 때 땅을 빌려줬는데 흉년이 되니까 완전히 이제 그 농작물을 수확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땅을 빌려준 이자가 쌓이고 또 돈을 딴 사채를 빌리게 되고, 그게 이제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 고리사채 같은 느낌인데, 그런 일들을 뉴스에서 보면서 고리사채라든지 사채 쓰지 말라고 되게 무섭다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전 주변에서 실제로 사채를 써서 몇 프로가 되는지 너무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채업자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만나보고 사채 이자가 얼마 정도 되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드라마를 보고 정말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자율과 실제로 우리가 현실에서 낼 수 있는 수익률과 그 사람들이 받는 이자율, 그리고 지금 현재의 단지 수익하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온 분들이 내고 있는 수익률과 만약에 수익을 못 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건지에 대한 그런 플랜 B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제 아침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야, 진짜 사채나 이런 게 굉장히 무서운데 그 수익률이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수익률보다도 낮을 수 있거든요. 기대치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대치보다. 그리고 지금 법정 최고 이자율이, 예전에는 카드론이 지금 제일 비싸거든요. 그게 한 30% 넘었던 것 같은데 그거를 20%대로 줄였단 말이에요. 너무 높다고 하니까. 그건 연 이자율이에요. 연 이자율이 그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카드론 같은 경우에 뭐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드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단기로 써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카드론의 이자율도 사실 비싸다고 좀 하고, 현금 서비스 비싸다고 하면서 현재 우리가 이자 그 수익률, 지금 현재 수익률이 얼마큼 더 큰지에 대한 감을 잘 못 재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채 먼저 말고 카드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니까 그거 말씀드릴게요. 연 이자율이 현금 서비스 기준으로 17% 정도 됩니다. 카드론 17% 정도 되고, 최대 500만 원까지 뭐 가능하다고 보면 현금 서비스 6.4%, 카드론 5.9% 이렇게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단은 신용 등급이 안 좋으면은 20%까지도 간다고 해요. 20%까지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세요. 연 20%까지 간다고 이제 가정하면 법정 최고로 했을 때 예전에 3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20%대로 좀 줄어들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카드론이 진짜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게 이제 20%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연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월 아닙니다. 1년이에요. 1년이에요.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준다면, 안 빌려주겠죠. 1,000만 원을 카드론으로. 그러면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연이니까 이거 200만 원이에요. 이자. 그러면 이게 이제 월로 따지면은 16만 6천 원 정도 되겠네요. 이게 16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연 20%짜리
이자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달에 2%가 좀 안 되겠죠. 1년 따지면 24%가 1년이니까. 그런데 20%도 법정 지금 카드론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얘네가 법적으로 막아서 그렇게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수익률이 굉장히 지금 크다고 우리가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작지 않죠. 절대 작지 않아요. 이런 수익률을 전체 지금 주는 곳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IMF 때나 이럴 때 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은,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1년짜리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정기 예금이 24%예요. 보이시죠? 24%. 1년에 24% 주는 거예요. 1년에 정기 적금이 20%. 그쵸? 그리고 27%가 있고요. 1년짜리예요. 이거 밑에 거는 너무 길어서 보지 마시고, 그 당시에만 해도 1년짜리가 보통 20%대 중반이 된 것 같아요. 이게 평균으로 따지면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요? 평균 따지면 23% 정도? 27%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는 현재 절대 돌아올 수 없다고 느끼는 예금, 적금 금리가 20% 초반인 거예요. 이거는 앞으로 절대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금리예요. 그러니까 약 지금 어떻게 보면 보세요. 카드론 진짜 비싸다고 느끼는 이게 1년에 20%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예전에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지금도 이거 인터넷 가면 사진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 금리의 퍼센테이지가 23%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퍼센테이지와 카드론이 같은 거예요. 거의. 결론적으로는 엄청나게 높게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자, 주식을 하면서 지금 이런 수익률을 보다 더 많이 내기도 하고, 뭐 대부분은 덜 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내면서도 우리는 만족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제 방에 광고하는 방들 보면은 뭐 누적 수익률 100%, 200% 얘기하잖아요. 두 달 동안, 뭐 한 달에 하고 두 달 가고 뭐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땐 다 뻥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의미가 없는데, 일단은 한 달에 100% 내주겠다. 이게 계좌 수익률일까 생각하면 아니거든요. 이건 누적 수익률일 수가 있고요. 누적 수익률은 한 종목당 5%, 5%, 뭐 20%, 10%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더하면은 내 종목이 40%의 수익률을 내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될지 안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주식에 확신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에서의 낼 수 있는 수익률과 낼 수 없는 수익률, 그리고 현재 지금 아침에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거긴 수익률이 나오진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을 전부 다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그런 이자에 대한 사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런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수익률이 연 23% 정도 됩니다. 대략 자, 되고 카드론이 지금 현재 최고가 20% 카드론. 그런데 우리는 말도 안 되는 불법 광고 방에서 달에 100% 수익, 200% 수익을 내준다고 하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대단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분도 물론 손실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뉴스로 볼 때는. 근데 그분이 대단한 거는 매년 20%의 수익률을 수십 년간 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전 세계 지금 5번째 안으로 드는 부자가 된 거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그런 회사의 그런 회장으로 있고, 한 주에 3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20%씩만 매년 낼 수 있어도 여러분도 지금처럼 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수익률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너무나 높은 수익률만 바라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1%씩 수익을 낸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이건 제가 계산을 해본 건데, 여러분들이 진짜로 1%의 수익을 매일 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한 달에 20%의 수익을 매달 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이게 이제 복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20%의 수익률을 2년간 계속한다면 이 자금이 얼마가 되는지 아세요 혹시? 300만 원으로 2년간. 이게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2억 3,800만 원이 돼요. 300만 원으로 20%씩 2년을 매매를 할 수 있다면 정확히 2억 3,800이 됩니다.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 될 수 있다면. 근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되는 건데 이건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정말 매일 트레이딩 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분이라면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쉽진 않죠,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마을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 드라마를 보고 하면서 사채에 대한 무서움과 시장 수익률에 대한 정직한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오전에. 그래서 오늘 일요일이고 저는 맨날 주식 보고 그냥 집에 있고 전 혼자니까요. 그렇게 주식하고 놀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아침에 많이 들어서 영상 한번 남기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했던 사채 수익률 있잖아요. 제가 사채업자를 실제로 만났어요. 진짜로 만났는데 사채업자가 실제로 300만 원을 빌려주고요. 두 달 동안 받는 이자율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 빌려보신 분도 알겠지만 실제로 저는 만나서 물어봤어요. 얼마 이자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딱 얘기하더라고요.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300만 원을 두 달 동안 빌리면 일수같이 받는 건데 이게 작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보니까 한 100만 원을 빌려줘요. 그러면 이자를 떼고 나머지를 한 몇만 원씩 갚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 수익률을 따지면 지금 제가 말하는 수익률이 되더라고요. 수익률에 대한 건 거짓말 안 해요. 이분들은 정확해요. 근데 굉장히 높은데 그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높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빌리는데 진짜 큰 수익률이에요. 이자율이 굉장히 커요. 자, 말씀드릴게요. 자, 이분들은 300만 원을 빌려줘요. 그러면은 처음에 60만 원을 떼요. 선이자로. 그러면 이게 몇 프로예요? 두 달에 20%. 20%를 떼는 거예요. 두 달에 20%예요. 그럼 240만 원을 받고 이걸 두 달 있다가 300만 원으로 갚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매일매일 쪼개서 한다면 두 달이면 60일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은 얼마죠? 한 달로 따지면은 한 5만 원? 5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쵸? 하루에 5만 원 정도? 왜냐면 한 달이면은 30일 잡고 5만 원이면은 150만 원에 두 달이니까 300만 원이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은 큰 돈 같지 않고 이자도 별로 안 비싼 것 같은데 이분들이 빌려줘서 받는 돈은 두 달에 20%인 거예요. 사채죠. 사채예요, 완전. 그러면 1년에 120%. 그래서 이분들이 머리를 잘 쓴 게 첫 거래는요. 거래는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100만 원 이상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줍니다. 100만 원 이상은. 그리고 만약에 도망갔다 하면 폭력 같은 것도 안 쓴대요. 요즘은. 그냥 바로 내용 증명이 날라와요. 내용 증명이 날라간다고 해요. 그냥 내용 증명 보낸대요, 자기들은. 그리고 그 사람의 주소지랑 신분증이랑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그냥 바로 법적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또 법적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법적 비용을 또 그 사람들이 또 청구를 하겠죠. 빌린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두 달에 20% 수익 이자를 받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진짜로. 사채가 무서운 건 이런 거예요, 진짜. 근데 이거에 대한 수익률도 사채도 무섭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정말 자살하는 분도 있고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20%란 말이에요. 그리고 연 120%예요. 근데 요즘 사기치는 방에서 두 달에 100% 내주겠다. 한 달에 100% 내주겠다. 200% 내주겠다. 연 500% 가야 되지 않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적인 수익률인데 제가 말하는 여러분들과 지금 말하는 정말 시장에서 정말 정직한 수익률이잖아요.
지금 현재 이자율이 얼마예요? 이금융권 기준으로 1년에 2.3%예요. 2.3%. 1년에. 그리고 여기서 14%가 이자 소득세로 나가나요? 소득세. 그리고 1.4인가 3인가가 주민세랑 뭐 퇴세금 나가는데, 그래서 15.4%를 떼요. 이자 소득세로.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연 이자에서 이게 떼지고 이렇게. 그런데 2.3%를 1년 동안 우리가 기다리면서 이거 받으려고 기다리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는 하루를 못 기다려요. 너무 재밌죠? 정말 제가 교육을 계속 하면서도 주식은 100%가 아닌 거예요.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100%가 아니라니까요. 다만 수익을 낼 확률이 여러분보다는 제가 높으니까 저한테 의뢰를 하고 제 회원가입을 하고 교육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익에 대한 현실적인 것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의 살아나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할 수가 없거든요. 진짜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만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건데, 일단은 투자인데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완벽한 100%의 기법을 찾아 헤매는 분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아요. 투자라는 것의 정의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투자거든요.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부동산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우상향이 된 거죠. 미국 주식처럼.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라고 하지만, 일본같이 부동산도 그 부동산 가격의 버블이 붕괴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게 시작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인구 절벽 때문에 그래요. 인구가 줄어들면 당연히 그걸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인구의 그런 인원들, 그런 공급은 많아지는데, 지금도 주택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사고자 하는,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구에 대한 절벽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이거 버블 붕괴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인구수랑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애들 인구수를 보면은 지금 절반밖에 안 돼요. 저 중학교 다닐 때 50명 넘었는데 지금 중학생들 물어보니까 한 30명? 25명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는 거는 분명히 나중에 이 버블이 올 거예요. 일본처럼 똑같이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냥 불패시나 무조건 투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또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뭐 상가 투자라든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맹신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건물주도 리스크가 있어요. 건물주가 여러분을 되고 싶지만 이것도 리스크가 있고요. 상가 투자도 상가 투자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이 리스크, 공실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공실 리스크. 공실 리스크. 우리가 보통 상가 투자를 하거나 건물은 좀 덜 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사니까. 상가 투자를 할 때 뭐 5억짜리 상가를 빌린다고 할게요. 그럼 보통 상가 투자에서는 5%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그럼 이게 2,500만 원이잖아요. 1년에. 그럼 이거를 이제 나누면 약 한 200만 원이 되겠죠. 그럼 5억 원이 현금으로 없으니 대출을 받아가지고 뭐 이자를 한 100만 원 내고, 내가 200만 원 월세를 받을 거니까 100만 원에 매달 수익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2.5%의 수익이 아니고 5%가 아니고 2.5%의 수익을 내면서 우리가 투자를 성공한다. 근데 결국에 5억을 투자해서 2.5%의 수익을 내는 거예요. 현재 시장의 금리가 0.5%밖에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공실 리스크를 빼먹은 거예요. 요즘 가게 코로나 때문에 장사 안 되거든요. 근데 상가 투자했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은행에다가 100만 원씩 이자 자기가 내고 있어요. 이런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모든 투자에는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리스크가 존재를 해요. 이 리스크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는. 왜? 계속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전 언젠가 버블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네. 자, 아무튼 시장 수익률이랑 여러분들이 현재 내고 있는 수익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낼 수익률과 내가 계좌를 지켜가는 능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현재 투자하는 방법 자체가 수익금은 적을 수 있지만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절대 낮지 않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익률이 낮은 게 아니에요. 수익금이 적은 거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1억 올랐어라고 하지만 사실 1억 오른 게 얼마를 투자해서 1억이 올랐는지에 대한 걸 말 안 하잖아요. 수익이 난 것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10억 투자해서 1억이 올랐어요. 그럼 10% 오른 거예요. 10% 번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 10억 투자한 거에 대한 건 얘기를 안 해요. 1억 오른 것만 얘기해요. 그러면은 주식도 마찬가지로 10억 투자해가지고 뭐 20% 먹었으면 2억 번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간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훨씬 길거든요. 그런 팔고 사고 하는 거나 그리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이 훨씬 긴데, 최근에 단기간 내에 너무 많이 오른 거에 이슈가 돼가지고 부동산 불패 신화와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익률은 주식 투자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어떤 투자도. 비트코인이 뭐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중요하게 계속 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단발성이잖아요. 그리고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너무 이슈가 많이 몰려서 좀 단발성인 것도 있긴 하지만, 수익률로 따지면은 주식을 이길 수는 없어요. 어떤 투자도 제가 볼 때는. 나라에서 공직화한 투자, 뭐 불법 게임장 말고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런 환경이 주어졌는데 맨날 수익 벌겠다고 하고 돈만 벌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올바른 매매를 해보고 찾아보는 게 좋잖아요. 우리 원룸하나 구하려고 해도 부동산 위치 가서 부동산하고 같이 돌아다니면서도 지하철 가까운지, 뭐가 근처에 있는지, 극장이 있는지, 슈퍼가 있는지, 마트가 있는지부터 해가지고 학교 어딘지 뭐 이런 거 다 알아보는데, 주식 투자는 그런 걸 알아보는 분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죠. 누가 이거 좋아 그럼 봐서 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아무튼 뭐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들께 시장 수익률과 실제 현실적인 것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방송을 켰는데, 아무튼 좀 제발 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수익률에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들이 사기를 더 많이 당해요. 간절하고 그리고 그분들의 간절한 그런 마음이나 빨리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사기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늘 사기 사건에 늘 등장하는 말이 시장 수익률보다 높은, 아니면 높은 뭐 이자를 제시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높은 수익률을 믿기로,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모든 사기 사건에 대한 뉴스를 한번 찾아보시면은 높은 수익률을 믿기로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기 안 당하려면 높은 수익률 자체에 대한 거를 생각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저한테 뭐 수익률 되게 많이 내준다고 뭐 이상한 투자 말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말해요. 그 투자처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다시 제가 말해주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말했던 그런 투자 사기에 대해서 진짜 사기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이런 적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이제 끝낼게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쌀에 대한 투자를 하면 되게 수익률이 높다고. 근데 한 달에 한 10%씩 준대요. 근데 자기가 투자를 했대요, 몇백만 원을. 근데 이자가 들어온대요. 근데 뭐 300만 원 투자했는데 한 10만 원 넘게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계산을 해봐, 연 이자로 계산해봤더니 100%가 넘더라고요. 연 100%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투자가 뭐냐 그랬더니, 외래 품종을 갖고 와서 뭐 그걸 수확을 하면은 아무래도 국내 품종보다는 뭐 맛이 더 있거나 뭐 유통을 잘할 수 있으니 쌀에 대한 가격이 높으니까 수익을 준다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계산해봤어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쌀을 훔쳐와가지고 팔아도 이 수익률이 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하지 말아라고. 근데 자기는 돈이 들어온대요. 정확히 그분이 말하고 2달인가 있다가 뉴스에 났어요. 그게 사기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무나 뻔하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을 왜 그 사람들이 남한테 줘요? 자기가 하지. 그렇게 좋은 거면 자기가 하지 왜 남한테 주냐고요. 가족들을 투자하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자기가 하지. 자기도 돈 없어 보이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돈이 있으면 절대 사기 안 당해요. 네. 저는 사기 안 당해요. 돈이 있거든요.
아무튼 자, 여러분들 진짜로 시장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좀 명확히 구분하시고 행동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방에서도 좀 너무 모르는 주리님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시장 수익률과 금리, 사채 수익 뭐 이런 거 다 임대, 상가, 건물 여러분들의 꿈이잖아요. 그런 거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영상 잘 봐주시고 뭐 궁금한 거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일요일인데 뭐 저는 늘 혼자니까요. 남은 시간도 주식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김재경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화이팅 하시고 응원합니다.